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입니다. 12월 20일 오늘의 마감 증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의 경우는 오늘 0.80%,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는 1.96%, 양대 증시 모두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이 되었어요. 이제 분봉상으로 체크를 해보시면은 오전 중 낙폭을 확대를 시키다가 저점을 찍고 나서 반등 기류가 좀 이어지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상승 전환을 하기도 하고 꽤나 괜찮은 모습들을 보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후장으로 좀 접어들면서 다시금 낙폭을 꽤나 확대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1.96% 하락 마감이긴 하지만 장중 2%대의 하락까지 보이기도 하였었다 라는 점에서 우리 코스닥이 2%가 가까이 빠졌는데 단순히 그냥 오늘도 빠졌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한국에 바로 붙어있는 일본과 중국의 이슈들을 좀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뭐 네이버 기사만 봐도 아시겠지만 일본이 장기금리의 허용폭을 0.5%로 확대했다는 기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10년물 국채금리를 0.25% 수준에서 항상 짓누르고 있었어요. 이거를 YCC라고 해가지고 한국말로 풀어서 하면은 수익률 곡선 제어입니다. 그래서 뱅크 오브 재팬, 일본 중앙은행은 이 YCC를 통해서 10년물 국채금리를 항상 0.25% 아래로 제한을 줬어요. 만약에 오를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이 국채를 대거 사들여가지고 금리 상승을 좀 억누르는 현상까지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실제로 일본의 10년 금리를 보면은 이렇게 계속해서 0.250 아래에서 움직였습니다. 계속 아래에서 여기 상한선까지 그어져 있죠. 근데 돌연적으로 20일부터 이 상한을 0.50으로 바꾸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0.50으로. 시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예상한 사람이 없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일본은 이 마이너스 금리, 일본은 지금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0.10%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어요. 아이고, 맞구나. 마이너스 0.10%로 굉장히 오래됐는데 일본은 이 기조를 바꾸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계속해서 좀 전 세계적으로 통화가치를 올리려는 통화가치 그 금리를 올리려는 매파적으로 긴축을 하는 움직임들이 보였잖아요. 근데 일본은 정반대 움직임을 보였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화의 통화가치가 생각보다 너무 하락하는 거예요. 엔화의 통화 가치가 이제 뭐 환율을 좀 이게 달러 엔화 좀 본다고 하면은 너무나 하락하는 거예요. 달러당 150엔을 상회할 정도로 엄청나게 역사적인 엄청난 약세를 보였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국채 금리를 좀 상한선을 올리겠다. 사실상 금리를 올린다라고도 지금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엔화가 이제 다시 강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달러가 약세를 쭉 보이게 되고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흐름들이 지금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일단 국내 증시, 뭐 아시아 증시, 일본 증시 전반적으로 다 하락이 나오게 한 요인이었다라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도 2.25% 하락하는 모습 이렇게 발표 이후에 쫙 급락하는 모습들이 보이죠. 자, 그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이게 그럼 왜 악재인 거고 왜 떨어지는 거야? 이거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첫 번째로는 일단 불확실성이죠. 시장에서 너무나 알지 못했고 감지하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우리가 우려감이 있는 매물들이 출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엔캐리 트레이드를 좀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엔캐리라고만 쓰겠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약을 바꿔야 되나? 엔캐리 트레이드. 이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은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금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만큼 시장의 유동성 공급을 꾸준히 하고 긴축적인 내용이 전혀 없던 국가였어요. 그래서 금리가 싸다 보니까 이제 약세인 통화죠. 엔화가 이 엔화를 빌려서 굉장히 약세인 이 엔화를 빌려서 강세 통화인 달러 혹은 뭐 신흥국 금리가 높은 국가들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토대로 어차피 여기는 금리가 낮으니까 이걸 토대로 금리가 높은 국가에 투자하는 거예요.
이걸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데 이 현상이 꾸준히 좀 이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돌연적으로 일본이 이 YCC 수익률 변곡을 제어를 확 바꿔버리니까, 상한을 확 바꿔버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혼란이 있었겠죠. 그래서 다시금 이제 엔화로, 결국 엔화가 강세를 보인다는 거는 엔화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데 내가 다른 나라 국가, 다른 나라 통화에 투자를 했었어. 근데 환차손이 생기면 안 되겠죠. 엔화는 빠르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빠르게 또 엔화로 수요가 집중이 되는 거죠. 이 자금들이 빠지고, 이 자금들에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미국, 뭐 달러, 국채금리, 신흥국의 증시 등등 다양한 자금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금융시장의 자금들이 엔캐리로 이용해뒀던 금융시장 자금들이 빠지고 거기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매물들까지 빠지다 보니까 증시가 하락을 하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 라고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국내 증시가 많이 빠지기도 했었고, 뭐 미국의 국채금리도 좀 봐볼까요? 이렇게 같이 보면은 미국의 국채금리도 오늘 12시를 기점으로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미국의 국채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요인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본의 이 통화정책이 오늘 금융시장에 좀 혼란을 주었다 라고 살펴볼 수 있겠고요. 일단은 결국 일본에서도 계속해서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지를 하고 변화를 줬다는 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본이 긴축에 대해서, 금리 인상 및 긴축에 대해서 어떤 포지션을 취할지, 어떤 입장을 밝히고 어떤 포워드 가이던스를 발표할지를 우리가 주의를 가지고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달러원 환율은 약세를 보이긴 했습니다. 달러원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엔화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좀 거기에 동조화된 현상이 있어요. 이렇게 동조화된 현상이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우려감이 좀 깊어지다 보니까 변동성의 매물들이 많이 출현되는 현상이 나왔다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